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목요일 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목요일쯤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뚜렷해질 것 같은데 그 시장의 방향성과 향후에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이 4차 산업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갈지 과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강의 때 한번 미일 반도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영향 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 오후 7시쯤에는 대선이 끝나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분석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이고요. 캠시스는 3,0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들고 있으면 이제 올라올 거고요. 그 박스권이 수렴이 좀 천천히 되고 있는 관점인데 이 중간에 코로나를 버리고 과거에서 봤었을 때 흐름 자체가 3,000원과 아래쪽으로 한 2,600원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깊게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가격대는 한 2,300원 부근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추가적으로 약간 반발력으로 상승해주는 부분에서 3,400원대 그 자리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300원대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 3,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2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올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아쉽네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멀리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네요. 어제 봤었을 때 방향성이 꺾여서 조정폭을 좀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래 기다렸는데 비중을 여기서 늘려서 가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줄였다가 내려오면은 그 팔았던 비중, 지금 손실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줄였다가 떨어지면은 그 팔았는 걸 다시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중 줄이신다라고 하시면은 떨어지면은 제가 판단할 때 15만 한 7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중 줄인 거를 다시 사서 끌고 가면은 지금 매수가가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줄일 수 있다라면 줄여서 가져가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위쪽으로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한 2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쪽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비중을 줄이셔서 15만 7천원에 다시 사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2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겁내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대선 끝나고 하세요. 급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고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되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30% 이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10% 정도만 추가 전략 가져가시고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 대선 끝나고 10%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매수가가 28만 7천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 떨어졌고요. 약간 주가도 약간 방향성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확산의 시기였고요. 박스권이 수렴하다가 확산이 됐던 구간이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대는 제가 판단할 때 이익 구조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건 상관없는데 아래쪽으로 한번 이 확산세로 가기 전에 원래 투매가 깊게 꺾어서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비중은 아주 조금만 늘리시고요. 목표가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 소폭의 비중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맥 보겠습니다. S맥은 1,8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네요. 아래쪽으로 꺾이면 밑으로 떨어지고요. 여기 거의 지금 약간 아래쪽 쳐져 있긴 한데 이것도 한 이틀 이내에 반등이 안 나오면 밑으로 꺾일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앞서 여기서 올라왔던 이 큰 시세 상한가 자리가 굉장히 강한, 하단 쪽이 굉장히 강한 자리인데 이 가격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켜줬는데 만약에 두 번 이탈할 경우에는 깊게 밑으로 다시 쳐져버릴 수 있는 1차 상승 구간으로 돌아가는 1,000원대, 1,1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켜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강한 상승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한 2,000원짜리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아래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1,600원대 지지를 확인하고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다날인데요. 다날은 5,1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안 끝났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날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 그냥 현재 10%만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한번 크게 올라가서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리면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오면은 짧게 5,800원대 수익을 실현하시되 시간이 조금 더 박스가 더 길게 가서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목표가 6,800원, 단기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올라오면 5,800원, 1,000원 정도 갭을 더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800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장기로는 6,800원, 그리고 짧게는 5,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최근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줬던 게 꺾여버려서 좀 답답해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더 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매수가가 35,000원이니까 그 시간적인 싸움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한 38,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목표가 38,000원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은 30%이신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계속 떨어지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바텍은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관점도 있고요. 근데 향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자체가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가고 그냥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26,000원 같으시면 최근 상한가 갔을 때 그 높은 자리인 것 같은데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비중은 지금 넣지 마시고요. 향후 바텍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9,000원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가도 아래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이라 내려왔을 때 늘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가만 드리면은 한 3만 원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갈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관점을 두시고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30% 같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30%를 줄여놓고 그게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채우는 30%로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비중 줄이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전략 얘기 드렸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개인 투자분들이 다 비중 30%를 한목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 종목에 대한 성향이나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지 좀 올랐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천천히 들어가는 전략을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없이 투자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비중을 조절해 30% 들어가고는 분할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 종목도 반등 줬었을 때 비중을 10% 정도 줄여내시고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다시 아래 떨어지면은 사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13,000원대 부근에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향후에 올라갔을 때 19,000원대까지 목표가 잡아놓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다만 역시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는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시푸드 보겠습니다. CJ시푸드는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확률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4,900원 정도면은 반등 줄 때 일단 팔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터지고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두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있어서 세 번째는 좀 짧게 올랐다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꺾여갈 수도 있다. 시간 조정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올랐던 폭을 아래로 한번 눌러줘서 다시 또 어떤 매집성의 주체가 어떤 매집성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시간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내려오고요. 저는 반등 줄 때 4,900원 같으시면은 그 가격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팔았다가 아래에서 천천히 나중에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길게 여유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900원 올라오면 일단 매도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더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CJ시푸드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